안녕하세요. 서윤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저녁에 정리하지 않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좀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휴일이라서 제 오후에 또 여자친구와 좀 시간도 보내고 할 예정인데 네, 그 전에 이렇게 좀 녹음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요즘 날이 계속 더운 게 확실히 사람을 많이 처지게 하는 것 같아요. 밖에 강아지 산책 갔다 오면은 뭐 시간이 뭐 딱히 줄지는 않았지만 갔다 오고 나면은 뭐 여자친구나 저나 한동안 좀 누워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날도 덥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더위이구나. 몸 관리를 잘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네. 요즘엔 뭐 계속 인트로, 뭐 오프닝 이런 거를 뭐 날씨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에 덥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또 살살 이제 흐릿해져 가고 또 비가 오려는 건지 또 왜 이렇게 바뀌는 건지 잘 알기 어려운데 그래도 다들 몸 건강히 이 여름 잘 나시길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맛있는 걸 먹는 게 진짜 힘이 나는 것 같아서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잘 시원하게 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피사를 좀 한 거를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은 막 그렇게 와닿는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생활할 때 아침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뭐 오후 때라서 그런지 아니면 요즘 제가 뭐 일상이 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머릿속에 그렇게 많은 생각들이 막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면은 뭐 그냥 진짜 내용이 딱히 뭐 와닿는 게 없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뭐 하나는 오늘 피사를 돕기다를 먼저 했는데 거기에서는 뭐 경영계 구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시대적으로 좀 다르달까요? 그 구루가 제가 알기로는 뭐 인도의 어떤 되게 스승과 같은 지혜로운 뭐 현인 뭐 이런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을 구루라고 불렀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그 인터뷰를 한 사람은 어, 미국인이지 않았을까 약간 서구적인 어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서 뭐 이름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데 어느새 미국에서 구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분명히 멘토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약간 근데 그거 보면 웃긴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멘토라고 했었고 뭐 스승이라는 말이 있지만 멘토라고 하게 됐고 저 때는 그리고 미국은 멘토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지만 이제는 요즘에는 구루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문화권이 계속 자신만의 문화권에서 약간 고리타분해지고 약간 전통적인 어떤 이미지 그런 거에서 좀 타파하려는 움직임이 어떤 트렌드를 이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사람들이 귀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 단어가 가지는 어떤 이미지나 그
주는 느낌들이 있는데 스승의 어떤 은혜라는 거를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노래도 많이 부르고 스승의 날 많이 그래서 챙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대학생 때 되니까 이제는 뭐 멘토 멘티라고 해가지고 멘토링 뭐 무슨 과정 뭐 이런 거를 이제 너도 나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좀 더 서구화적인 그걸 들여왔고 서구권에서는 오히려 도리어 오리엔탈리즘이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요가를 한다던가 이런 게 원래 서구적인 그런 느낌은 아니니까. 특히 인도 쪽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많이 따온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삶이 많이 힘들고 특히 이제 뭐 동양은 서구권이 보기에는 또 되게 신기해 보일 수 있죠. 근데 서로가 서로 보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뭐 그거의 어떤 문화적인 큰 흐름을 뭐 얘기하자면은 뭐 콜렉티브 소사이티랑 뭐 인디비주얼 소사이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아무래도 공동체적인 사회랑 좀 개인주의적인 사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들죠. 굉장히 서구권의 분들, 특히 경영에서는 경영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되게 음, 게임, 이 사회는 어떤 게임이다. 이 판은 인생은 약간 그런 묘사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 이게 어제 필사를 했던 이영표 선수의 말과는 되게 표현과는 굉장히 다르지만 내용은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세계적인 경영자, 뭐 경영자들의 구루라고 하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도 뭐 인생은 무한한 게임이고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고 그러기 때문에 막 우리가 이 무한 게임에 기여할 수 있는 거는 아이들에게 남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무한 게임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구권에서는 제 생각인데 약간 서구권 문화에서는 여전히 그 개인주의적인 어떤 입장에서 관점에서 벗어나기 되게 힘들어한달까요? 그러니까 표현을 굉장히 서구권 문화에 적응을 잘 하신 성공을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회 시스템에 잘 적응해서 성공하신 분들 뭐 경영이 딱 그런 거랑 맞겠죠. 자본주의 사회에 굉장히 잘 적응해서 성공을 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분들은 좀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통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려면 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남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뭐 의도를 묘사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묘사를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자신의 것, 어떤 개인주의적인 것, 내가 이 무한 게임에서도 생명이란 유한함 제한이 있지만 그 다음까지 내가 나의 어떤 기여를 하는 것, 약간 나의 존재, 나의 기여, 뭐 어떻게 보면 족적을 남기는 뭐 그런 것들을 계속 그런 시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없잖아 들기는 해요. 뭐 물론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닌데 저도 뭐 한국인이고 동양적인 사고를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반야심경도 오히려 오늘 썼던 내용에선 정말 얘기하는 게 정말 이렇게 찰떡같이 맞을 때가 있는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반야심경을 폈는데 반야심경에서는 그게 네 것이 맞는지 그게 내 것이 맞는지 정말로 그게 뭐 누군가의 소유인 건지 소유를 할 수 있는 건지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게 네 것인지 너의 것인지 우리의 것인지 심지어는 자연의 것이 맞는지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 어떤 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전까지 얘기해왔던 어떤 결국에 변화한다는 거.
소유라고 생각해도 그 소유도 뭐 계속 그게 바뀔 수, 물건이 달라지진 않고 물건의 사용 뭐 쓰임도나 뭐 전혀 다른 게 없어져 달라진 게 없다 하더라도 그런 거죠. 뭐 그냥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나바다 운동 같은 거 뭐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쓰면서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영원히 이게 내 것인가? 그럼 영원히 그 사람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뭐 인간의 것이 아닌가? 우리의 것이 아닌가? 그럼 그렇다면 이건 자연의 것인가? 자연에서 왔다고 생각. 그럼 자연은 누군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은 소유는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근데 반면에 앞에 썼던 필사는 도끼다에서 이 무한 게임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애들을 잘 키우는 거다. 봉사할 수 있게 하는 아이들로 양육하는 것이다. 그게 이 무한 게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생명의 유한함 속에서 내가 무한 게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대비되는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결국에는 뭐 어제 썼던 이영표 선수의 말과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나나나나 하기 전에 헌신을 해주자. 근데 그 속에서도 내가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다른 사람과 봉사하고 나누고 헌신하는 삶이 좋은 삶이다. 이게 참 이런 하루하루를 써가면서 대비되는 어떤 느낌들을 받는 게 되게 신기합니다. 한 책, 필사는 도끼다라는 책에서도 대비를 느낄 수가 있었고 필사는 도끼다라는 책과 반야심경의 책을 오늘 쓰면서 이 대비를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뭐 쓰고 보고 하면서 느끼는 건 이 세상엔 정말 존경할 사람들이 많죠. 이야기를 들어볼 법한 충분히 그걸 내재화해서 내 인생에 적용할 법한 멋진 정말 진리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나름대로 말씀을 하시고 전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건 그냥 결국엔 내 길을 찾아야 된다. 내 길을. 그냥 같은 말을 하는데도 표현이 이렇게 다르고 관점이 다르다는 거지. 근데 어떤 다른 필드에서도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걸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걸 느껴요. 이영표 선수는 축구에서 나름대로의 이 서로의 나눔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그리고 본인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면 죽는다. 우리 모두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서구권의 경영자 입장에서도 결국 남을 나누게 헌신하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남는 것이다. 이 무한 게임에서. 그나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느껴져요. 근데 이게 참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필드에서 일을 하건 어느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분야가 어디든 간에 나름대로 그거를 되게 고민을 해보고 그 필드에서 나름대로 헌신해보고 해본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되는 게 아닐까. 어떤 나름의 뭐 예술가로서 집안에 틀어박혀서 혼자 그림만 그리신다 하셔도 결국 인간이란 건 사회의 영향이라는 게 있고 예술가도 사회적으로 뭐 인정을 받으면 성공을 하는 거고 뭐 인정을 못 받더라도 본인만의 어떤 예술을 해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봐주거나 아니면 뭐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보지 않고 평생을 나만 보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그 경지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 높은 경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경지에 다다르면 하는 말이 되게 비슷해진다. 결국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의 삶에서 어떻게 노력을 해봤을 때 이런 걸 느끼더라 하는 게 필드, 영역이 달라도 되게 비슷하다. 그래서 진리가 없지만 어쩌면 없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이런 모순적인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근데 세상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동그라미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수평선에서
수학적으로 수를 놓는 것처럼 어떤 직선을 두고 좌우측에 이제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라고 그냥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선이 직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선이 원을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방향이 아니라 절대값처럼 어떤 정도만이 여 점에서 얼마나 많이 가고 있는지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순수함이라는 단어를 항상 얘기할 때 정도의 척도라고 저를 얘기를 하는데,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순수한 아이들이 정말 해맑게 어떤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뭐 개미가 움직이는 게 재밌어서 막 개미를 밟고 논다든가. 그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이죠. 그걸 뭐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순수함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뭐 개구리도 이렇게 막 쫓고 사냥하고 막, 그때는 그냥 움직이는 게 재밌었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나 정말 그 해선 안 될 짓을 했구나.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잔인한 짓이었겠구나. 개구리 입장에서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순수함이라는 단어가 절대 좋아 보이지만은 않다. 순수함은 정도의 척도일 뿐이고, 순수하다는 거는, 굉장히 순수하다는 거는 어 그쵸. 순수하다는 거는 어떤, 뭐 물이 순수하다 뭐 이럴 수 있죠. 굉장히 순수할 수 있지만 사람이 순수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전 순수한 사람은 정말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순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방향보다는 어떤 정도의 척도를 조금 밸런스를 잘 맞추는 그런 게 또 이렇게 다 다르듯이 적용되는 게, 결국에는 자신만의 어떤 방향을 그리고 정도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녹음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방향은 잡았는데 정도를 계속 잡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너무 순수하게 몰입해서 뭐 어떤 주변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걸 등한시하고 싶지도 저는 절대 않았었다라는 기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어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는 거죠. 항상 순수하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워질 수도 있고, 네, 그러기 때문에 순수하신 분들은 매번 방향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방향을 잘 정하시는 분들은 얼마만큼 그 정도의 내가 할애를 하고 순수함을 기여할지, 뭐 투사할지, 그런 걸 좀 고민해야 된다고 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요즘에는 영상 시간은 좀 짧은데 되게 녹음은 길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많이 속도를 낮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생각하는 게, 지금 글씨를 쓰다가 지금 안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글씨 바른 글씨 연습은 좀 쓰다가 나중에는 글씨체 다른 걸 쓰게 해주겠다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독성을 좀 늘리고 싶었을 뿐이지 엄청나게 예쁜 글씨, 막뭐 캘리그라피 이런 걸 하고 싶었던 생각은 아니라서 그만뒀는데, 차라리 이제 좀 그 시간에 좀 책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오늘 나름대로 천천히 생각하고 문장을 곱씹는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그래도 되게 한 10 몇 분밖에 안 돼서 책을 좀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읽고 있던 책이 있었기는 했는데, 뭐 천체 관련해서 우주 천체에 관련한 책들을 요즘 좀 읽고 있는데, 그 책들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좀 꾸준히 읽어보는 그런 것을 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서 다음 영상부터는 좀 그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요즘에 이런저러한 이유로 새로운 영역과 이런 것을 부딪히고 또 가고 있는데,
저도 뭐 30 넘게 살고 있지만 참 몰랐던 세상이 이 세상에 많고 참 겸손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 나만의 생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께서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의 생각이 되게 당연하고 맞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불러일으키는 어떤 본인의 스트레스 또는 갈등 상황이 있다면 가장 먼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안 해보셨다면 지금까지 혹시 진짜 저 사람 말이 다 맞고 내 말이 다 틀린 게 아닐까 한 번쯤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주시면 조금 새로운 양상을 맞이할 수 있지 않으실까 싶기는 합니다. 저는 좀 요즘 좀 그런 걸 느껴서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좀 그래 볼까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 다 행복하고 살고 있는 눈 뜨고 숨 쉬는 이 순간에 조금 더 많이 웃기 위해서 그러는 것 뿐이죠. 결국에는 갈등을 어떻게 잘 조율하고 매니징 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스스로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삶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이 또 길어졌는데 다들 한 주 잘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시간에 조금씩 조금씩 행복한 순간들이 더 많이 변했으면 하고 기도를 합니다. 모두 그러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더운 여름 시원하게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윤이었습니다.